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걱정했던 여주 요양시설발 감염이 아니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발 감염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확한 접촉자 숫자도 경로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틀 사이 원주에서 나온 확진자는 감염 경로상 둘로 나뉩니다. 애초에 우려했던 여주 라파엘의 집 관련 확진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3명과 이들의 자녀 1명 등 모두 4명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128번째 확진자와 연관된 경우가 하루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먼저 확진된 128번과 부인인 129번, 128번의 70대 어머니인 132번, 128번의 식당에 방문한 친척자매 133번과 134번, 그리고 133번의 초등학생 자녀인 136번과 직장 동료 137번, 128번의 지인인 135번까지 각각의 관계를 따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128번째 확진자의 정확한 접촉자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확진자의 식당에 CCTV 등 방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는 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5명을 포함해 식당에서 접촉한 사람은 70명,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55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감염 경로도 여전히 오리무중이지만 128번째 확진자가 최초 감염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133번이 128번의 식당에 들렀던 건 지난 21일인데 128번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입니다. 133번은 홍천의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업 특성상 사람을 접할 일이 많습니다. 이달 중순까지 홍천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있었다는 걸 고려하면 133번이 먼저 감염돼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속속 확인되면서 확산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원주에서 이틀 연속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특히 원주 확진자 가운데 2명이 국민은행 홍천지점 근무자로 밝혀져 홍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읍내 한가운데에 있는 KB국민은행 홍천지점이 폐쇄됐습니다. 원주에 거주하는 홍천지점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행 내부는 방역 소독을 마쳤지만 직원과 고객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홍천구는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지점을 다녀간 주민을 대상으로 검사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KB국민은행 홍천지점 직원 10여 명과 유증상자가 우선입니다. 직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 오셨던 분 중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CC카메라하고 밀접 접촉자를 할 수가 없어서요. 일단 네. 은행 방문자 중에서 유증상자 지금 한 30명은 한 것 같은데 오전 중에. 이번 은행 직원 감염은 주거지인 원주시 사례로 기록됐지만 홍천 서성면 주민 집단 감염과 마찬가지로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은 직업 특성상 고객과의 상담이나 접촉 가능성이 많아 감염 경로를 모르는 조용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홍천구는 아직까지 은행 CCTV나 거래 정보를 분석하지 않고 있지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캠핑장과 서석 장례식장에 이어 초등학교 일가족 등 산발적 감염이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수십 명에 달해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과 원주 강릉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지난 5월 심각한 오염이 드러난 춘천 미군 반환기지인 캠프페이지에서 또다시 수십 개의 기름통이 발견됐습니다. 이 통마다 검은 기름이 가득했는데 전문가들은 부지를 모두 파헤쳐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땅속에 20리터짜리 둥그런 기름통이 층층이 묻혀 있습니다. 대부분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사방에 기름 냄새가 진동합니다. 흘러나온 걸 보시면 검은 액체 물질입니다. 기름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나는데요. 30통 정도가 발견됐고 아직 땅속에 더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이 반환한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
국방부가 195억 원을 들여 정화 작업을 마친 곳입니다. 그런데 올해 춘천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문화재 발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기름 범벅 토양과 도로 포장용 아스콘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기름통이 발견된 장소는 국방부와 환경공단이 오염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해 정화하지 않은 땅입니다. 부실 정화가 한 번 더 확인된 겁니다. 환경 정화를 안 한 곳에서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것이니까 결국은 국방부가 사전 조사를 좀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시민단체도 심각한 오염이라며 캠프 페이지 부지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여기만 있겠느냐. 다른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춘천을 포함해 반환된 미군 기지에 대해 특정 지점만 조사하지 말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반환 과정에서 미군 측이 기지 사용 상황을 상세히 밝히지 않아 국방부가 제대로 환경 오염을 조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 측이 우리한테 그 기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관리 대상 전체를 넘겨주지 않았어요. 넘겨주지 않았고 국방부는 자기들 추정만으로. 춘천시는 문화재 발굴을 지속하며 오염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기름통이 미군에 의한 것이라면 직접 조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와 국방부, 환경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토양 오염 민간 검증단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은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주들은 감정평가한 토지 보상 가격이 주변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헐값 토지 수용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복합 관광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특성화 외국 대학 유치가 추진 중인 동해시 망상 지역의 야산입니다. 해당 토지 소유주가 받은 감정 가격은 10여 년 전 골프장 조성 당시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5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보상 가격이 오히려 5천만 원이나 낮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00원씩 올라가 있는데 10년 전이면 그래도 1,000원씩 더 올라갔는데 이 보상가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3.3제곱미터당 5만 원의 경매로 받았던 땅은 보상 가격이 30에서 40%나 낮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가 확보한 대부분의 땅은 사업계획상 공원 녹지구역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주고 매입해야 하는 땅에 학교와 주택 등을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상대책위 측은 망상 1지구 전체 사업 부지에서 80%가량이 임야인데 3.3제곱미터당 보상 평가액이 10만 원을 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가격이 높은 논밭이나 대지 등도 보상 금액이 주변 거래 시세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공시지가가 낮춰진 상태에서 그걸 감정을 한들 공시지가의 3배를 준들 당연히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시가는 지금 7년 동안 엄청나게 시가가 올라가 있는데 토지 보상금은 개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주, 경자청이 선정한 3개 업체가 산정하는데 경자청 선임업체의 감정평가 금액이 그대로 최종 보상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짜맞추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망상 1지구 토지 보상 절차는 현재 감정평가는 끝났지만 사업 인정고시 시점에 이견이 있어 모든 토지주에게 평가 금액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업무를 총괄하는 강원도 민관출자기관이 출범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춘천에서 금융기관과 수출 관련 기관 기업 등이 20억 5천만 원을 공동 출자한 주식회사 강원수출의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어 도내 업체가 생산한 김치와 파프리카 등 58개 품목 2억 9천만 원 상당의 수출 상품을 컨테이너 넉 대에 싣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와 대만 등 4개 나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열었습니다.
강원도가 비대면 시대에 선보일 강원형 배달앱의 명칭을 1단식혀로 정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 가맹점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형 배달앱 1단식혀는 기존 배달앱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오는 12월까지 가맹점 모집과 배달앱 시험을 거쳐 속초와 정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강원형 배달앱은 중개수수료, 광고료, 입점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배달뿐 아니라 예약 등의 편의 기능, 강원 상품권 결제 시 10% 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원주 추모공원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 원주시가 문제가 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5일 시공사에서 잔여 공사 중단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시공사와 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진입로 공사를 신규 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조만간 새로운 공사 업체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추모공원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 원주시가 입찰을 전제로 시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을 받고도 시장 측근이 운영하는 모 건설사에게 공사를 맡겨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2021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학급 수가 10개 학급 감소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내년도 중학교 지원 인원이 작년 3,562명보다 335명 감소한 3,227명에 그쳐 학급수를 132개 학급에서 122개 학급으로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 배정이 허용되는 일부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이 우려되고 있다며 확인될 경우 본 배정에서 제외시킬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정선 아리랑 뮤지컬 상선을 공연이 재개됩니다. 정선굴은 다음 달 2일부터 장날인 끝자리 2일과 7일 오후 2시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했던 정선 아리랑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를 아리랑 센터홀에서 다시 공연하기로 했습니다. 정선 군립 아리랑 예술단의 장터 공연도 지난 17일부터 다시 시작해 내년 1월 27일까지 열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이 2021년 새해를 앞두고 목적지 없는 일출 일몰 비행 상품을 선보입니다. 일몰 상품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오후 4시 50분에 출발하고 일출 상품은 2021년 1월 1일에서 1월 3일까지 오전 7시 10분에 출발하며 양양공항을 이륙해 일몰과 일출을 감상하고 다시 양양공항에 도착하는 코스로 운항합니다. 일출 일몰 비행 상품은 다음 달 9일부터 플라이 강원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며 탑승객에게는 강원 특산품을 포함한 식음료 꾸러미가 제공되고 일출 상품은 기내에서 떡국이 제공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차단을 위해 멧돼지를 무제한 포획할 수 있는 광역 수렵장이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접경지역 이남의 5개 시군인 강릉과 홍천, 횡성과 평창, 양양에 오는 12월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광역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야생 멧돼지는 무제한 포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춘천과 접경 5개 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엽사는 이번 수렵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어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지부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학급을 줄이고 교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교원 증원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연내에 법제화하고 교원 증원 등의 대책 마련을 정부 등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도내 소규모 민간 건축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창고와 공동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비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현장이 대상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난간 등 안전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해 적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등의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계절 연중 프로그램인 제17회 평창 대관령 음악제 강원의 4개 가을의 유료 공연 티켓이 음악제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7일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가인 알렉상드르 바티와 성경주 음악감독이 이끄는 앙상블 더 브릿지가 구스타브 홀스트의 세인트 폴 모음곡, 그리고 로버트 플라넬의 트럼펫 협주곡 등 다채로운 곡들을 선사합니다. 알렉상드르 바티는 서울시향 트럼펫 수색을 역임했고 현재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트럼펫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춘천 여성회는 오늘부터 11월 3일까지 5회에 걸쳐 랜선으로 만나는 젠더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폭력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의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아동 청소년 기관 종사자, 교사 등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실제와 10대 청소년의 성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가 35년 만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합니다. 인제군은 오는 2022년 6월까지 총 사업비 245억 원을 투입해 인제읍 덕산리에 10만 5,700제곱미터 규모로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를 건립합니다. 새로 건립되는 농업기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농업인 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연구시설과 조리, 제빵실 등을 갖춘 교육동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